안녕하세요, 원장님. 너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이탑 성형외과 뷰티 클리닉 센터장 신승호라고 합니다. 그 외국인 분들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시술을 받으러도 한국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오셨을 때 간단하게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수술이 당연히 좋겠지만 그만큼 회복 기간이나 몸에 대한 부담감을 생각한다면 뿌띠 시술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입술 필러나 이마 필러, 턱 보톡스, 그리고 윤곽 주사 등이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술 필러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 도톰마 입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필러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좀 입술 필러에 적정한 그런 필러 종류나 뭐 유지 기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칼슘 필러나 다양한 필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입술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고 하면 한 1cc 내외,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도톰한 입술, 혹시나 입술이 얇으신 경우에는 2cc 내외의 시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필러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품보다는 적정한 필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단단한 필러거나 아니면 알갱이처럼 만져지는 필러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런 필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지 기간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6개월에서 9개월이 이제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좀 필러를 맞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든지 아니면 좀 피해야 할 것들?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 입술 필러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사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필러의 장점이자 단점은 적당히 유지되고 빠지는 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필러가 입술에 존재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원치 않는 알러지나 다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사실 적당하게 유지하고 빠지는 게 또 우리 몸에는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는 또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빠지지 않는 방법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서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는 것들 자체는 사실 크게 효과가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필러를 한번 시술을 받고 뭐 1년 뒤에 주기적으로 계속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받았을 때 좀 부작용이라든지 네.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필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맞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중첩돼서 많은 용량을 썼을 경우에는 너무 이제 입술이 두꺼워진다든가 아니면 모양이 부자연스러워진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절한 상담과 시술이 전문의한테 받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 필러 대신에 지방을 입술에 주입을 하면 더 오래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입술에 하는 지방이식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입술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채취를 해서 입술에 넣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부담이 좀 적으신 편이긴 합니다. 대신에 입술에 넣을 수 있는 지방을 채취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채취 과정을 거치고 정제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칠 때는 필러보다는 조금 불편감이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 이제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생착률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한 30%에서 60% 정도의 생착률을 보이고요. 사실 100%의 지방이 모두 다 남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30%에서 60% 정도의 지방이 생착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평생 가는 나의 입술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얼굴에 이제 뭐 저는 살이 별로 없지만 네. 얼굴에 좀 살이 많으신 분들은 네. 좀 수술 없이 이거를 좀 빼서 이렇게 턱선을 좀 날렵하게 할 수 있는,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V탑 주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곽 주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곽 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병원들마다 여러 가지 성분을 믹스해서 쓰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V탑 주사라고 해서 저희만의 이제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그 주사를 이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병원에서도 윤곽 주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V탑 주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저희 V탑 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성분과 그리고 이제 지방의 배출을 촉진할 수 있는 성분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헬스 보조제에서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 L카르니틴, 콜린 알포세레이트,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성분들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윤곽이 아니어도 다른 부위에 맞아도 이렇게 좀 살이 빠지나요? 그럼요. 네, 다른 부위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외국인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른 부위에도 같이 맞고 가시면 슬리밍 효과까지 네, 얻으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주사를 이제 한 번 이렇게 맞으면 살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네. 네,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지방 흡입을 통해서 지방 세포가 줄어든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양의 지방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고객분들한테 좀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퀵녀 윤곽술이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네이밍을 해놓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소페이스라고 해서 지방을 줄이는 방법을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윤곽주사, V탑 주사를 통해서 남아있는 지방도 같이 줄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각턱 보톡스를 통해서 근육까지 같이 줄여드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보톡스와 그런 주사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도 좀 V라인을 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네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시술을 했을 때 좀 위험하거나 부작용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주사 시술이다 보니까 멍이나 붓기 같은 것들이 의도치 않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방이 줄었을 때 지방이 이제 사라지면서 피부에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추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실리프팅 같이 됐을 때는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실리프팅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핏트 시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유용한 정보를 잘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